문화의 도시 광주. 수많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곳. 투쟁과 단결해서 문화와 예술로 모습을 바꾼 거리. 그곳을 나와 조금 걷다 보면 아직 아픔을 가지고 외로이 투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광주 동구 쪽방촌. 길 잃은 그림자들이 모여드는 곳. 뭐 쪽방, 달방 이런 데를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그 옛날에 여인숙이라는 이 방 자체를 상당히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정말 그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인동 또 계림동 이 지역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있어 왔던 오래된 그 도심이고, 한때 광주 교통의 중심지였던 동구 대인동과 계림 1동.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시외버스 터미널과 광주역을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터미널 주변에 자리 잡은 식당, 술집, 그리고 숙박시설들은 직장인들과 여행객들을 상대로 활기를 띠었죠. 하지만 터미널과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지역은 점차 쇠퇴했고 숙박업계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30년이 넘은 낡은 모텔과 여인숙들이 재개발을 기다리며 장기 투숙객과 비주택 거주자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주자는 중장년층 1인 가구와 노인들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에 노출된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0분이 넘는 걸로 어느 정도 현황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가장 커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거주하게 되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내몰린 사람, 교도소에서 출소했지만 갈 곳 없는 사람, 가족이 없는 고독한 이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삶의 마지막 희망을 찾지 못한 이들은 결국 쪽방촌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곳에는 약 22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은 지원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좁고 낡은 방 한 칸에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하는 이곳, 쪽방촌. 이곳은 더 이상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길고도 고단한 여정의 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고단한 여정의 끝을 맞이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작은 쉼터가 되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위치한 한 커뮤니티 센터.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고단함과 외로움을 달래는 길 잃은 그림자들의 가로등. 이곳에서 이들의 삶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약간 그 냄새가 마취가 심하게 난다. 한 번씩 이렇게 119가 간다거나 그런 거 듣고 하면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둔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스스로 고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이를 떠나서 젊으신 분들도 많고요. 뭐 40대인 분들도 계시고. 쪽방촌 주민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중장년층입니다. 6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70대 이상도 23.8%에 이릅니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상실한 상태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자리 잡기 전에는 극심한 고독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이곳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 5회 여기가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말동무할 분도 없으시다. 그래서 저한테 안녕 진이야 하면은 이제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말 동안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어서 아주 힘들었다고, 말을 한마디도 못해서 주말 동안에 아주 힘들었다고, 월요일날 돼서 좋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들락날락이 그 개소하기 전에는 이분들의 삶이 거의 그 은둔 생활을 주로 했다면, 이제 들락날락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건강관리하고 이런 그 공동체 생활들을 조금씩 해 나감으로써 이분들이 이제 사고가 바뀌게 된 거죠. 이제 은둔이 아니라 이제는 이 본인들의 삶 자체가 밝은 삶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이 사회로 하는 복귀되는. 쪽방촌에 사는 이들의 현실은 무거운 삶의 무게와 고립 속에서 몸과 마음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내면의 상처와 불안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단순한 연민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들락날락 커뮤니티 센터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로 복귀하여 가로등에 모여드는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뭐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인데 이분들께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들락날락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여기가 실제로 그 많은 인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다수가 지금 식사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그 국가 지원으로 하는 그 인력은 들락날락에 한 명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인력이 없는 상황으로 이런 시설을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 쪽방촌에도 들락날락에도 좀 더 관심도를 키우고 자원봉사자도 좀 불러드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도 운영이 되면 좋겠다. 근데 그 대신에 저희도 이제 그래서 광고한 책이 금요일 날에 도시락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한 끼는 푸짐하게 드실 수 있도록 주말에 제공을 해드리는데, 쪽방촌 특성상 개인 냉장고가 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고 또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가 없어서 안 가져갈게요, 신청 안 할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는 냉장고가 있으니까 갖고 갈게요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너무 잘 먹었어 하시면서 반찬통 다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따라서 그 욕구가 있으시니까 거기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종종 차갑습니다. 의지가 없고 지원에만 의존한다는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회와 섞이지 못하는 것이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이들을 막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총 생활비는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에게는 사회 복귀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지를 꺾은 것은 바로 복잡한 제도와 구조적 문제들이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수급비가 줄어들어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결국 다시 제도의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악순환이 지속되는 한 그들에게 자립은 먼 꿈처럼만 느껴집니다. 사실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 생각은 이제 우리나라는 복지 사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돌보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결국 그들의 삶은 항상 어두운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뭔가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자체나 또 국가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곳이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과 지자체와 국가가 전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결국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결국 좀 더 이 밝은 빛이 비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